공자학원이요. 이게 그 첩보기관입니다. 유교 유학을 배우는 학원이 아니라 그냥 간첩기관입니다. 공자학원에서 주로 하는 게 뭐냐? 그냥 중국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스파라는 게 007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스파이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한다든가 아니면 남녀 연인인 척 가가지고 군사기지 앞에서 막 포즈 취하면서 사진 찍고 하잖아요. 자기를 찍는 게 아니라 군사기지를 찍는다든지 중국에게 불리한 어떤 이야기가 나올 때 중국 공산당을 그 대변하는 관제데모 이런 거를 할 때에도 얘네들이 동원이 됩니다. 휴민트를 활용할 수도 있겠네. 좀 어리버리하고 말 잘 들을 것 같은 애들은 자기네들이 중국에 유학을 보내요. 신중파를 만들고 이런 걸 합니다. 물론 여기는 플러스 미인계도 있습니다. 2007년, 2008년도 이럴 때 중앙아시아에서 발견한 것들 역사 강연을 하고 하면은 제가 강연하면 300명씩 모였습니다. 근데 고대사를 먼저 이렇게 강연을 했었는데 중국 얘기가 나오면요 좀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초창기는 안 그랬는데 동북공정을 가열차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절대 중국을 비판 안 하고 중국의 동북공정에서 입을 함구해버립니다. 그때 열성 팬분 중에 한 분이 충남대학교 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충남대학교에도 한 2번인가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국제관계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그분들이 싹 빠져버린 거예요. 나 그때 그게 왜 그런가 이해가 안 됐는데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공자학원이 들어온 데가 충남대학교였더구만. 미국이나 다른 데서도 대학교에서 공자학원들이 막 전 세계로 퍼질 수 있었던 거는 중국 공산당이 막대한 자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원래 공산당은 종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모택동 문화혁명 때 유교 사원도 다 파괴했습니다. 공자의 후손이 지금 대만에 삽니다. 공자학원을 만들기 이전에 중국이 한국의 성균관대학교와 그 다음에 대만의 타이페이 대학에 가서 그 중국 유학을 공부를 해서 다시 중공에 간 다음에 거기서 다시 만들어낸 게 지금의 공자학원의 모체예요. 중국 애들이 뭐라 거짓말하냐? 이것이 바로 중국식 유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공식. 예, 중국 공산당식 유교를 만들어서 유교라는 껍데기에다가 중국 공산당의 프로파간다를 입혔습니다. 그럼 미국 같은 데다 공자학원을 만들 때 중국인들을 뽑을 거 아니에요. 영어도 하고 중국말도 하니까. 근데 그 미국에 사는 예를 들어 중국계 미국인이 파룬궁 수련자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공자학원에서 안 뽑습니다. 중국 공산당 이념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파룬궁 수련자가 들어가면 자신들의 계획이 드러나거든. 그렇죠. 미팅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배제를 시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서 가르치는 교재. 중국 공산당에게 유리하게 써진 그런 신문 기사를 가지고 중국어를 공부해요. 사설만 공부하면은 힘들잖아. 그래서 노래를 가르쳐 줍니다. 중국 공산당 찬가를 가르쳐요. 중국 공산당의 이념을 퍼뜨린 프로파간다를 교재로 써서 가르칩니다. 또 한 가지 중국 유학생들입니다. 이거 좌파 매체예요. 보십시오. 귀에다 이어폰을 꼽았죠. 제 공안일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 학생 회장을 맡고 있는 위세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거 메시바 끼고 있죠? 이거 왜 지금 개벌은 안 못 주거든. 원래 하던 짓 나오는 건데. 이러한 그 공안이 파견돼서 유학생들을 컨트롤하면서 관제대모입니다. 동원되는 건데 여기 다 보면 이게 유학생이라고 해서 동원되는 애들이에요. 이 외모가 유학생이 아닌데요? 좀 군인 필이 나죠? 2012년에 제가 이거 조사할 때에도 그때 당시 중국 유학 그 회장이 전직 공안 출신이었어요. 유학생들을 동원하고 안 하는 걸 통제하는 게 바로 유학생 회장이고 유학생 회장은 중국 공안이라서 대사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서 지시받고 움직입니다. 기지네요, 대한민국. 그렇죠. 그래서 공자학원뿐만 아니라 이런 애들이 그런 공작질을 하는데 바로 저런 애들을 4년이 지나면은 영주권을 준다는 겁니다. 정신나가. 중국 대사관이 컨트롤 타워고요. 청와대가 하청업체네요. 청와대에서 하청업체에서 지휘를 하면 이제 하도급을 받은 국회 친중 의원들이 법안을 만들고요.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거는 한중전이라고 정한 겁니다. 그런 애들이 한국에 오래 살면서 한국어도 배우면서 댓글 부대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요, 데모하는 거를 용인하지 않아요. 근데 외국에서 데모를 용인한다? 그거는 중국 공산당이 시킨 겁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대대적으로 이제 제재를 당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제재 안 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퇴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학생이 많이 적어서 그럽니다. 그러는데 중국 유학생들 빠져나갈까봐 저출산 고령화는요, 일본하고 유럽이 더 심해요. 한국은 돈이면 영혼도 판다예요.
돈만 준다 그러면 나라도 팔아먹을 민족이야. 한국도 좀 비슷한 기질이 있거든요. 네. 돈만 주면 다 해요, 진짜 모든 거.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미국, 일본 이런 데선 지금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자기네들의 재정에 타격을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해요. 우리나라 아예 고려조차 안 한다는 거지. 스파이들이 신동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예, 이 뉴스는 봤습니다. 이 기사. 네. 공자학원의 재미 중국인 동향 감시. 야, 그러니까 공자학원이 정보기관이네요. 다 그냥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때 중국의 수학여행을 가면 끝나요. 중국만 갔다 오면 사람이 변하죠. 북한을 갔다 모든 와도 얘기해야 사람이 돼요. 변하고. 네. 대학교 안에 교수들이 정교조 교수처럼 되는 거예요. 대학교까지 이념화 교육이 되게끔 교수들을 자기 편으로 포섭하는 공장을 한 데가 공자학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게 CSSAK입니다. 대한중국인 학자연합회. 학자연합회 이렇게 한국에 써있는 거예요. 있는 네. 1993년도부터. 그러니까 공자학원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네. 에폭타임즈 기사인데 ZTE 코퍼레이션은 네. 중국의 다국적 전기 통신 장비 및 시스템 기업이다. 전 세계 각지에서 ZTE와 협력을 구축하고 있다. ZTE는 공자학원의 공동 설립자이기도 하다. 구도가 지금 거의 나다시피 했죠? 트럼프가 왜 ZTE를 콕 집어서 주저버렸느냐? ZTE가 공자학원의 공동 설립자입니다. 공자학원에다가 바로 화웨이처럼 ZTE 기판을 깔아가지고 ZTE판 5G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공자학원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대학교에 공자학원이 있다면 그 대학생들의 모든 신상은 주민번호서부터 주소서부터 뭐 다 탈탈탈탈 털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2010년도, 2000년 초반이라든지 이때부터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배워야 된다. 경제 교류가 많기 때문에 중국어를 배워야 된다. 그럼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공자학원. 여론도 중국어 열풍을 불리게 만들었고 네. 그러면서 중국어 몰이로 쫙 가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학가에서도 영어가 아니라 중국어로 비중을 점점 바꾸는. 그렇죠. 육군사관학교 높겠죠. 그럴래나 진짜? 공자학원이 스파이라는 거는 단순히 음모론이 아니라 아니 그냥 이렇게 있잖아. ZTE. 가장 중요한 건 ZTE예요. 네. 화웨이가 뭘 했죠?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이랑 천랑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천랑 시스템은 13억 중국인의 안면 인식 시스템과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그 사람들이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든 게 화웨이예요. ZTE, 해외에서 공자공과 결탁해서 해외에는 외국인들의 그러한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이거를 빅데이터화 시켜서 그랬다고. 미중 패권 전쟁에서 편을 설 것인가는 국민들하고 공론화시켜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그리고 우파의 몇몇 친중 세력들은 대한민국 전체의 뜻을 국민들 동의를 얻지 않고 같이 중국 편을 들어버립니다. 새벽당표가 사표라고 말하려면은 니들 이거 얘기해. 국회의원 빼지도 않아서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난 그거부터 먼저 묻고 싶어요. 우리는 이거 하려고 지금 정당을 만들고 지금 출마를 하는 건데 이거 가져가서 해. 이런 거 얘기하라고. 얘기할 자신 없고 용기도 없잖아. 그러면서 뭘 사표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